매력이 있습니다. 인터뷰는 아무튼 저는 인터뷰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들 통해서 배운 것도 많고 뭔가 이해하려는 맞아. 시간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저는 책을 읽어도 글을 읽는 것보다는 소리로 듣는 걸 좀 더 편해요. 라디오에서 누가 읽어준다든지. 네. 그러면서 인터뷰도 생각하는 방식인데 네. 내가 질문하고 다니면서 네.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보다 네. 이러고 다니면서 내가 생각을 해. 아하. 누군가는 글 쓰면서 생각하기도 네네네, 하고 앉았는데 그렇죠. 나는 그 작업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네요. 그 안에. 그냥 하면서 생각해요. 저는 그냥 진짜 그런 거는 거의 없고 내가 이제 그거를 생각할 때는 뭐가 있냐면 이분들의 이 얘기를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난 그럴 때 그렇게 그 사이사이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이분들의 어떤 삶과 그런 생각들을 상상을 해볼 때가 좀 있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이 쓰레기들 저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데이터 그래도 많이 모았어요. 아 그래요? 엄청 많이 모았어. 양심불량. 이거 좀 이런 재밌다. 거 신고 안 야, 이런 거 하잖아요. 재밌다. 이게 이분 버린 분이 양심불량인 거죠? 그쵸. 여기 막혔구나. 여기 사오가 있네. 요 사위 옆길. 여기가 지금 연희동인가요? 동교동인가요? 연희동이요. 연희동이에요. 네. 리코더 갖고 올까 했다가 네. 첫날은 그냥 일단 그렇죠. 가자 네, 생각했어. 가벼운 마음으로 리코더는 좀 다음에 또 불어도 괜찮죠. 다음에 저는 리코더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화분도 많이 들고. 맞아요. 옛날에 근데 저는 어떤 것도 봤냐면 여기 도둑이 들지 못하게 담 넘지 못하게 이 위에다가 유리를 심은 되게 집도 많았어요. 봤어요. 맞아요. 시멘트 위에 네. 막기 전에. 그래서 나 너무 그거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위에다가 또 어떻게 언제 이렇게 올리셨지 하고. 근데 이 양식도 되게 특이한 게 네. 대문 위에 항상 지붕을 이렇게 만들었었던 시대였어서 네. 굳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저걸. 그렇죠.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4월 12일인데 이렇게 날씨가 추울 줄이야. 매번 이랬던 것 같아. 여기가 아까 거기야. 저기서 나가면 이제 도로가. 이쪽도 여기로 옆골목도 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막혔어요. 저쪽 돌아가려면 이걸로 가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참 위에 전선들도 이렇게 지역을 처음에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 동네의 특징을 알고 싶은 사람들이 꼭 이제 막 이런 전선줄이 엉켜 있거나 막 뭔가 좀 이렇게 다른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나 이런 벽에 써 있는 낙서들이나 네. 뭐 어떤 흔적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누가 살았거나 뭐 이런 뭐 감각들을 많이 캐치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그러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누구나 다 껍데기로서의 어떤 동네를 보거든요. 네. 저 위에 저런 복집 같이 생긴 저런 거나. 저게 왜 복집? 한복집. 한복집? 나는 점집인 줄 알았어요. 복이 들어오는 점집. 전 처음 저 음식점인 줄 알았어. 복?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막 걸으면서 이 동네의 어떤 구조적으로 지리적인 특징들을 살피고 이런 어떤 화분들이 막 여러 개가 늘어져 있는 게 뭔가 특별해 보인다고 하면서 하지만 시간이 이제 지나면은 이제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들로 채워지죠. 공간들이. 이런 풍경이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스캔을 할 생각이 없으면 네. 이 풍경을 네. 관찰 잘 안 해요. 그래요? 이상하게 그것도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해요. 거기에 꽂히면 하기 시작할 텐데
이런 거 흘러 넘겨. 처음에 근데 그 동네에서 많이 그러거든요. 그런 어떤 버려진 사물들을 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담는다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런 형태의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작업을 조금 정리를 한 게 말씀 듣고 네. 첫 번째가 할머니의 베란다 창고. 베란다장? 베란다 창고. 창고? 네. 그러니까 옛날에 할머니 그 언세대들은 항상 물건을 못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창고에다 베란다 같은 데 막 쌓아놨는데 네. 그런 감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없는데 네. 안 버리고 나중에 쓸모 있지 않을까 같은 감각인 거지. 네. 그러니까 저도 그 데이터들을 모은 게 네. 비슷한 거예요. 서울 그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은 쓸모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같은 느낌인 거지. 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그런 면에서 지금은 가치가 없는 것들에 끌리는 걸 수도 여기 있어. 너무 좋은데요? 아, 이런 풍경. 아니, 좋아요. 아니, 좋아요. 몰라요 잘. 좋아요. 그냥 놓은 거예요. 좋아요. 다만 더 이상 내려가지는 못해.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바람이 좀 세. 세구나 지금. 흔들려서. 아, 그럼 우리 다시 복귀해 볼까요? 한번 찍었으니까 동네를. 그 할머니의 서랍장, 아니 창고. 그 얘기랑 네. 그 얘기랑 같이 정리를 했어. 그 소외된 데이터들 두 개를 같이 그냥 정리해 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빨리 내가 이거를 뭔가 잡으려고 한다. 잡아서 뭔가를 하려고 좀 더 정리를 하려고 했던 것도 많죠. 아, 얘를 예. 저 근데 되게 오래 작년부터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정리가 안 되고 네. 정리를 해도 네. 이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재밌다기보단 네. 누구나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많이 봤다든지 많이 얘기되었다든지 같은 것들이 주제가 돼버리면 네. 이 작업 자체가 되게 식상하게 오게 되더라고요. 아. 그게 보더라고. 그렇죠. 아마 작가님도 혹은 그런 인터뷰 관련돼서 뭔가 지금 같은 거를 네. 누군가 했는데 네. 너무 많이 봤던 거더라 그러면 아마 그렇죠. 저도 비슷하겠죠. 네. 예. 새로운 방식으로 나 혹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다만 그런 정보가 없었을 때 내가 여기서 고민하고 빠져드는 거면 그런 흔한 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아. 결국엔.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도 어찌 일종에 보면 심파 같은 느낌인 거야. 근데 이제 작가님은 거기에 좀 더 독특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작업이라고 더 자기의 작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그게 그래서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형상을 만든다기보다는 네. 작가님이랑 비슷한 부분은 관찰하는 걸 더 좋아해서 내버려 두면서 아 예. 그런 느낌으로 두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능성이 생기는 공간 할머니의 베란다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아이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공간이. 아이들은 왜냐면 우리도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게 장난감을 잘 안 버리잖아요. 계속 모으잖아. 다 주워오잖아. 다 주워와. 푸주머니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으려면 엄청 그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걸 버리는 것도 일이죠, 얘들한테는. 아니면 여기 내가 뭐 깔까요? 아니 괜찮아. 우리 깔고 여긴 바람 좀 덜 불어서. 앉으면 추울 것 같아. 아 그쵸. 네, 추울. 어디가 이 정도? 여기도 바람이 여기 갑자기 부네. 투명 화면 보여요 이렇게. 아. 근데 아이들도 나는 그런 게 많이 있어서 할머니의 서랍장이나 약간 또 아이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버릴까요? 작가님은 그래도 이제 좀 아니지. 많이 버린 경험이 있지 않아요? 더 나이가 이제. 근데 왜 버릴 때 어떻게 버리세요? 저는 얘기하고. 근데 필요 뭐, 없다고 생각하는 기준 같은 게 뭐예요? 안 가져노는 거.
저도 경험상 네. 이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물건들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언제든지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계속 경험을 쌓아본 결과 그냥 버릴 때 그런 것들조차 무시하고 버려야 돼. 아, 아이들도? 아이들? 아이들의 장난감들 버릴 때. 아, 그래요? 버려버려. 그냥? 몰래는 아니잖아. 몰래. 몰래? 응. 그거 안 되는데? 왜냐면 걸리지 않아요? 얘가 기억을 못해. 맞아. 맞아. 그걸 내가 이거 버려도 될까 하면 갑자기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버리게 하고. 근데 버리면 자기가 뭘 놨든지 기억을 못해. 잊어. 심지어 어쩔 수 없어. 애들은 네. 새로운 게 좋으니까. 하긴. 그렇지. 그냥 연민 같은 거야. 버리지 장난감 많이 못하는. 사셨어요, 어렸을 때? 저? 아니, 아이. 아, 딸한테? 네. 사줬죠? 많이 사셨어요? 막 네. 사면 안 된, 너무 많이 사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면에서 음. 그러긴 한데도 많이 사준 것 같아. 나는 아내 몰래 사주고 이런 적도 있어. 아, 진짜로? 아, 나는 아내보다 안 사주는 편. 아, 그래요? 네. 나는 막, 왜냐면 안 갖고 노는 걸 사는 네. 건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이제 안 갖고 놀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시리즈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리즈에 또 이렇게 다른 친구도 필요하고, 아, 그럴 때 이제 몰래 사줘요. 가지노르라 다. 모든 시리즈의 모든 캐릭터를. 나는 네, 당근으로. 나는 느낌이 네. 뭔가 부족한 상태가 얘한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맞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 뭔가 지루한 상태가 얘한테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맞아. 있어. 왜냐면 저는 그래서 좀 그럴 때 아쉬운 게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하나의 장난감이나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놀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걸 좀 제한시켰나. 또 다른 거를 가지고 놀면 또 이게 금방 실증 날 수도 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얘를 지루하게 한다든지 안 사줌으로 해서 혼자 뭐 논다는 느낌으로 두는 것 자체도 내가 얘를 조종하는 느낌인 거야.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막 괜히 혼자 할 게 없으니까 그림 그리고 그러면 흐뭇한 거야, 내가 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상한데 같은 느낌인 맞아. 거지. 근데 작가님도 그 아이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그림 그리거나 이래 본 적 있지 않아요? 네, 바보같이 놀아요. 바보같이 놀아요? 네. 어떻게 놀아요? 애랑 놀 때? 네. 지금은 좀 커서 안 놀아, 이제 안 커서? 하는데 그게 커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부모랑 좀 노는 것 같아요? 초3, 4부터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하면서 네. 남자 아빠 입장에서는 그걸 편하다고 느껴지면서 안 놀아요. 그리고 걔는 왜냐면 네. 애가 친구랑 노는 걸 더 즐거워하거든. 그게 핑계로 좀 멀어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이제 못 막는 거구나. 그거는. 저는 아직은 그 나이가 아니어서 되게 좀 언제 나는 그러려나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놀 때는 되게 뭐랄까 즉흥적이고 계획 없이 놉니다. 매번 그랬고. 뭔가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본다면 그림도 그랬어요? 아니면 뭐 그림 그리기도 하긴 하는데 몸을 움직이면서 노는 느낌으로 좀 많이 놀았어요. 그래요? 네. 의외네요. 막 몸으로 춤추는 느낌? 춤도 추기도 하지만 장난? 장난치면서 하는 행위. 애가 더 그걸 좋아하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좀 궁금하던데 저는 이제 지금 6살, 5살인데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줄긴 줄었구나. 근데 예전의 나이로 보면 근데 이제 약간 앉는 게 조금 어색한 느낌? 나보다 저 아이가 네.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약간 불편해하는 느낌. 예전에는 불편한다는 게 느껴져? 네, 뭔가 이제 얘가 컸으니까 자기도 뭔가 내 팔에 안 맞는 건지 자기의 의자가 내 팔 의자가 근데 그 느낌이 좀 싫어요. 나는 네. 그 느낌을 나도 느껴본 적이 있긴 한데 네. 지금 떠오르는 말들은 약간 밀당 같은 느낌?
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 게, 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막연한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는 네. 때로는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음. 근데 좀 나쁜 아빠 혹은 나쁜 엄마 같은, 나쁜 남자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감각이면 아 그래도 뭔가 좀 원하게 되고, 아,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밀당 부분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을까? 아, 내가 그 밀당을 못했나 보네. 특히 애들은 그런 게 되게 쉽게 뭔가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느낌이라, 사랑받는 법을.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 좀 이렇게 거리감을 줄수록 더 아버지가 왜 그래 그런 게 아닐까.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지금 단순히. 그냥 뭔가 이렇게 내가 안고 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막 태어나거나 이랬을 때는 계속 안고 있잖아요. 저는 많이 안고 있었거든요. 뭐 아기도 하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여기다가 또 그때 첫째 때는 아이를 처음 키울 때는 내 옷도 뭔가 더러운 것 같고 내 몸도 지저분한 것 같아서 네. 이 깨끗한 아이를 내가 지저분하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내 몸에다가 아이들 그 천기저귀 같은 거 여기다 대고 그 다음에 안고 막 이랬어요. 밖에 나오면 항상 샤워하고 막 그래 나한테 들어오면. 나랑 틀리다. 그래요? 나는 나는 너무 유난이었지 뭐 보면. 아니 왜냐면 나는 나같이 내 어렸을 때처럼 자라야지 코로나가 안 걸린다 주의라. 주워 먹고 정말요? 떨어지는 것도 약간 아직도 그래. 그래야지 면역력이 생긴다. 그건 면역력이 생기는 거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요. 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항상 안고 다녔고 자주 안아주기도 했고 안고 같이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 안는다는 느낌이 나는 괜찮은 내가 안 괜찮을 수도 있죠. 점점 무거워지니까 얘도 컸고. 그런데 안아달라는 얘기도 확실히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근데 저도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는데 네. 이제 여기서 밀당을 좀 잘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쫄라. 좀 해줘. 그래요? 아니 약간 이런 감각이야. 추성훈의 무슨 유튜브인가 뭔가를 봤는데 그거를 내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쭉 뜨는 거를 봤는데 내가 어떤 부분을 봤냐면 추성훈이 그 딸 아이가 좀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컸나 봐요. 그런데 어디를 둘이 놀러를 가는데 갑자기 그 날씨가 추웠나 봐요. 그때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추성훈이 말을 하시기에를 그 자기가 이 무슨 여행이었나 이 순간에 최고의 순간으로 그걸 꼽더라고요. 안아달라고 그랬을 때? 네, 그래서 안아줬을 때 난 그래서 되게 그런 걸 보면서 참 그게 먹먹하더라고. 그 느낌이 이게 아빠들이 내가 아빠라는 거를 이 아이로부터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이었으면 전혀 몰랐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저분도 그 딸한테 아빠이고 그 순간이 정말 내가 뭔가 막 물질적으로 뭘 해주고 이런 거 보다도 그 안겼을 때 그 뭔가의 교감, 그 딸과의 교감이.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안고 다녔을 때. 그리고 요즘에 그 안는 느낌. 작가님은 또 어땠을까요? 전 이제 또 윗선배들과 또 그 윗선배 얘기를 계속 주입당해서 듣는데 부정적 얘기를 엄청 하는 거야. 야, 좀이면 쳐다도 안 하고 말도 안 건다. 맞아. 그리고 돈 버는 기계다. 맞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좀 들은 게 있어. 그 사람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 집에 들어가면 다 문 닫고 있대. 아무도 없대. 혼자 있으면 이게 떨어져 나갔다는 느낌이 들면서 약간 이게 어떤 감각이냐면 연애에서 헤어졌을 때 나는 그 비슷한 감각이 확 오기도 한데. 그렇대요. 상실감이. 선배 아빠들의 얘기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파파스를 나가고 있잖아요. 그 아빠들. 그 아빠들 모임이 대학생까지 다 키웠던 아버지들이야. 왜냐면 정말요? 오비라고 해서 이 활동 자체를 좋아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애가 그래도 계속 나와요. 정말요?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면 네, 되게 자율적 모임이네요. 어, 파파스가.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파파스. 듣는 분들은 궁금해요. 파파스요? 네, 그게 어디 초등학교의 모임인 거죠? 아, 네. 일부 이렇게 특정 초등학교의 네, 합창단, 합창단, 아버지 아버지 합창단. 합창단. 네. 근데 생각보다 역사가 길고 되게 길어요. 그래서 오비분들이 오시는 거고.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웃긴 게 네. 이런 어떤 작업에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가 다 빠져. 아,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네네. 하면 네네. 안 넣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래서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네. 이 사람들 좀 더 교감이 많은 아버지의 분류니까. 그렇지, 왜냐면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오비한테 물어보고 이제 대학생이 된 또. 어떻대요? 안 그래요? 안 그렇대요? 어. 코봐, 안 그런 건 안 그런데. 교감이 안 그렇대. 있는 아빠들은 안 그래. 지금도 같이 TV 앉아서 보고 쇼파 보고 야 말고 그래요? 전혀 그러던데. 거봐요. 근데 보면 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큰 아빠들의 모습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했던 그 슬픔을 많이 느꼈던 그 아빠, 약간 상실감. 그 사람은 한 예를 들면 이렇게 딸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하지 마. 안 해도 돼. 저희 공장 가서 공장 들어가가지고 조립하면 돼. 하지 마,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느낌이야,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그럼 그렇지. 아니 공부하기 싫으면 같이 나가서 놀자고 얘기하면 되지. 공부 안 탈 거면 공장 가면 되니까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아빠라. 거기서는 뭐가 있을까? 아니 아빠들이 육아를 많이 참여를 사실 못하는 사회적 구조도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네. 내가 파파스라는 것 자체도 난 내 의지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네. 모든 분들 다 의지가 없네. 별로 없어요. 근데 때. 반대로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좀 랜덤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좋아요. 근데 네. 요거를 보면 나도 이걸 안 했으면 얘랑 또 교감 확실히 떨어졌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좀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게 속해 보니까 좋은 부분이 있나 왜 보다. 교감을 할 수밖에 없고 같이 네. 둘이밖에 춤을 추는 애가 없어. 애가 4학년에 발표를 하는 이유가 네. 4학년에 부작 캠프라는 걸 해요. 네. 아버지와 친해질 수 있는 캠프라는 걸 예전부터 아니, 만들었어. 이게 왜 학교들은 엄마는 그런 걸 안 하고 왜 맨날 아빠 참여 수업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나 유치원도 그러는 거 엄마 참여 수업은 없어. 아빠 참여 수업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처럼 아빠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트렌드 같아. 그런 건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캐치를 딱 하시는 건가? 이 아빠들의 관계가 소원하다. 그런 거에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엄마 캠프가 필요한데 나는 자꾸 그러죠. 엄마 캠프가 생기면 네. 아마 학원 얘기할 것 같아. 다 모여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좀 더 크시면 며칠 전에 얘기 들은 건데 정말 기획자시고 좀 그렇게 남들 하는 걸 다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네.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만든 얘기를 하는데 어디 가서 그 교육에 대한 브리핑을 제대로 들은 적이 있대. 그분이. 그래서 좀 변했대. 자기가 변할 수 있죠. 근데 변할 수 있는데 더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남들이 다 추구하는 욕망을 쫓아간다는 느낌이냐, 아니면 여기서 어떤 또 다른 에너지를 얻어서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냐 그러면 후자인 거야. 욕망보다는 어떤 걸 느껴서 후자를,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어머님들은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장난 아니에요. 그래요? 욕망이 장난 아니야. 엄마들도 그런 게 있구나. 장난 아니에요. 이제 좀 크면. 저도 있겠죠. 뭐. 아니요, 전 남자들은 잘 없는데 엄마 환경이 그래 버리니까. 맞아. 말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부모에 의해서 그치. 자기의 근본이 생기지 않았냐라고 하잖아요. 일종의 환경이잖아. 그쵸. 근데 엄마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둘러싸이면 그렇지. 그렇게 돼요.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그거를 개인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아마 엄마들끼리 모이면 그렇게 될 것 같아. 오히려 아빠들이라서 날 수도 있어. 좀 더 춤추고 놀고 아무 생각이 없거든, 대부분. 4학년 중에 많지 않죠, 참여하시는. 그러니까 1학년부터 계속 모집을 하고 들어오고 쭉 가는 구조란데 결국엔 목표는 4학년 때 부작 캠프 때 앞에서 공연이야. 이번에 내가 상현이 됐어. 그러면 이제 공연을 준비하는 거구나. 그래서 1, 2, 3학년 때는 안 해요? 해요. 하는 같이 해. 같이 하는. 근데 4학년에
거기 이제 상년이 된 애와 같이 춤춰요. 아. 근데 내가 이제 상년이 된 거지. 아, 그러면은 작년에도 했어. 했는데 혼자 했어요. 그때 혼자. 내 딸은 안 하고. 아, 그러면은 이 부자 캠프는 이제 그 아이와 함께 그 막공이네요. 마지막 공연. 뭐 공연이에요. 공연이네요. 와. 그럼 아이랑 같이 연습을 해야겠네요. 뭐 같이 해요. 야, 그 자체가 되게 근데 이거는 한번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은 게 강제적으로라도 하는 게 지금 되게 좋다는 나는 얘기예요. 강제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네네네. 근데 뭐 참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 하고 똑같아 작업하는 거라 음. 하는데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자기소개 계속 하다가 네. 그냥 이제 안 해야겠다 이 질문 자체가 하면서 이것저것 묻고 다니는데 작년에 했던 아버지 네. 자기 딸이랑 네. 어땠어요? 딸이 네.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면 안 되겠냐고. 아, 5학년 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그에서 오는 같은 시간을 보내고 네. 주말 이따 5시 딸이랑 같이 가야 돼. 네네. 9시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4시간을 연습한다고. 2시간 연습 춤추고 2시간 합창인데 그럼 같이 옆에서 이렇게 찬춘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네. 그 시간이랑 또 공연 앞에서 또 친구들 앞에서 보여준다는 아빠 그치. 기대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더 좋아하긴 하긴 그런 추억을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좋은 아빠의 모습인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이거 안 했으면 아마 점점점 멀어졌을 걸. 왜냐면 그럴 수 있죠. 이 아이는 의식 안 하는 사이에 조금씩 각자 할 일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연애 같은 느낌으로 봐도 어느 순간 멀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있더라고. 느낌으로. 저도 이제 점점 점점 그런 일을 겪겠죠. 왜냐면 이거는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 아이도 커서 저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는 것이 되고 근데 어쨌든 그거를 조금이라도 늦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을 잘 보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좀 도움이 됐다는 거잖아요. 되게 공연하시면 더 그런 느낌 강하게 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춤추 같이 걔랑 할 실제로 때 이제 아빠 캠프 때 그걸 이제 탁 보여주면 모르겠습니다.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하면 네. 참 나는 굳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라도 합창단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좀 해보시는 거 그러니까 추천드려요. 좀 의도적으로라도 속해보고 같이 뭔가를 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면 돼요. 굳이 네.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작가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돼버렸어. 여기를 참여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되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별로 싫어하는데 집단 자체를 안 좋아하는 인간인데 네. 하다 보니까 뭐지? 이 감각은 뭐지? 아씨 힐링되네. 그 신기하네. 아니 뭐 예술인들도 막 네트워크 해야 된다 막 엄청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안 좋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 되게 이상하게 묘하게 잘 섞이게 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빠라서 그런 건지. 막 술 먹으러 오라 막 이렇게 카톡은 오긴 하는데 안 가는데. 네. 근데 합창이 주는 건 에너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이상하게 힐링돼. 피곤하긴 한데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영상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일단 있잖아. 작업과는 좀 별개로라도 꼭 뭐 이걸 작업화 안 하더라도 그냥 이 자체를 네, 그 생각도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기도 하고 아버지로서의 그렇죠. 생각 같은 것들. 근데 이게 내가 아까 같은 자기소개나 이런 게 접근하려고 하면 결국엔 아이 얘기밖에 안 해. 그렇죠. 공간과 네트워크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그거는 아빠들은 사실 아빠들은 요즘에 보면은 결혼 안 한 사람도 많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안 갖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이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근데 사실 어디 가서 아이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예 없는. 아예 없는 집단에 내가 속해 있으면 아이 얘기를 꺼내면 이상한 맞아, 이상해. 되니까. 아예 교감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파파스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좀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결국은 아이 얘기인데 그래도 더 편하게. 근데 나는 조금 더 아이가 크니까 네. 아이에 대한 관심사도 분명히 있지만 네. 결국은 아빠 자신에 대한 관심사가 더 있어. 네, 그렇죠. 나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막 꺼냈을 때도 결국은 이제 아빠로서의 나를 털어놓거나 지금의 관심사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도 또 이제 그렇죠. 그게 아이도 중요한데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되게 그 말할 그런 것들이 없으니. 그 뭐야, 그 엄마들이 이제 애 키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엄마들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감정이 그러니까 자기가 없이 아이만 존재하는 상태로 쭉 있다 보면 거기 아이가 이제 벗어나잖아. 독립하는 상태들. 여기서 멘붕이 온대. 상실감이 크겠죠. 근데 그 상실감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없어서 그래.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아빠 역시 상실감을 얻는 부분도 결국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맞아.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육아를 전담을 하는 이제 예를 들면 엄마든 이랬을 때 전담을 하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사람을 자꾸 지워가게 되고 사회적 위치에 이제 존재했던 나라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아이를 키우는 몰로 바뀌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 우울함이나 맞아.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은퇴 같은 느낌이지 갑자기. 그렇죠. 예, 갑자기.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를 키우면서도 발현이 되면서 더 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전부를 쏟아놨으니까. 내가 이제 가는 거야 그렇게 애정이. 맞아. 곧 내가 되고. 근데 뭐 저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안 그러려는 노력을 많이 했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이악 물고 해야 돼. 이 일도 더 그럴 때는. 나는 그래서 뭐 나라는 거를 찾는 것도 그렇고 아이와의 관계도 그렇고 되게 묘하고 복잡해가지고 얘도 좀 뭔가 직 풀어놨어. 뭔가 계획 안 세워야지. 그치. 생각나서 얘가 좀 헐렁하네. 챙겨줘야겠다 해서 그냥 즉흥적이야 다. 나는 그래. 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앞에 있었어요? 네, 되게 이상했어요. 실감도 안 나고 기쁘지도 않고 뭐지 같은 느낌. 처음 비슷하죠. 다 그래요. 그게 막 아니 감동을 만들잖아. 만들어. 우리 기억 속엔 감동이야. 이거 갖고 눈물을 한 바퀴 흘려야 되는데. 근데 왜씨 뭐야? 제 주변도 다 그래요. 다 그래. 야 울었니? 이랬더니 아니 나 정신이 없고 뭔가 그냥. 야, 그러니까 요 이미지 이거 되게 재밌다. 네. 그치. 우리 결혼 안 했으면 이거 되게 축복의 이미지인데. 드라마에서 보면 막 이거야. 뭐야? 네. 왜냐면 이게 거리감이 있어요. 엄마들이랑 달라. 내 애 같다는 생각도 안 들어.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자꾸 주입하잖아. 내 머릿속에다가. 감동해야 된다. 감동해야 된다. 내 아이 첫 번째 이게 첫 순간. 맞아. 그런데 처음에는 아니 그게 잘 느낌이 안 와요. 이게 어떻게. 근데 이제 키우면서 나는 그걸 느끼거든요. 맞아. 네. 뭔가 쌓이면서. 쌓이면 이제 느껴지는 거야. 점점 더 끌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딱 그 순간에는 그냥 아무튼 신기하긴 하죠. 신기하긴 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왔다는 거. 와이프도 그랬어. 와이프도 아내분도 그랬어요? 쟤는 아내도 그랬대. 근데 아내분들은 여자들은 좀 낫지 나빠보다. 낫기도 한데 근데 내가 그런 게 있었어. 제 아내도 그렇지만은 이제 여자들이 출산을 하면 이제 본인의 엄마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를 내가 좀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 아빠가 그렇게 생각났어요. 아 진짜로? 네. 왜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그때 그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아이가 이제 생긴 아빠라는 느낌이 내가 그때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다의 어떤 감동보다는 나 이제 아빠가 됐구나. 그랬더니 나의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 나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니까 이게 대화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부분에 상상이 되면서 음. 결국엔 그 아빠를 얘기를 하면 난 내 아빠를 생각하거든. 아 그렇죠. 예. 근데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순간만 잠깐만 얘기를 하면 아빠랑 대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사이가 나쁜 건 아니야.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네. 질문이나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고 왜 대화가 맨날 끊겨. 할 말이 없고 아빠들은 그 아빠가 확 끊어버려. 그래서 아빠를 인터뷰해볼까 생각이 다 들었어. 우리 아빠를. 그래요. 그냥 계속 물어볼 느낌. 좋죠. 예. 어쨌든 대화할 수 있는 뭔가 그러니까 요새 들은 것 중에 하나는 내 딸인 것보다 우리 엄마랑 아빠 맨날 싸우거든요. 저 네, 네. 맨날 싸우거든. 네. 맨날 건강 얘기하잖아. 아, 담배 피지 말는데 담배 그렇지, 끊었지만. 그렇지. 예. 그래서 여행을 가든 뭐라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같은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이거 두고 다녀 작업 핑계 담아서 말 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어쨌든 그렇죠. 왜냐면 그 파파스에도 뭔가 물어보세요. 자기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 그 남자들이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이해를 좀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아직 그거를 공감 못 하겠어요. 그래요? 우리 아빠에 대해서. 저분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해를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얘기를 하니까 생각하게 됐어. 지금.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상인 거죠. 실제로 안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뭔가 나를 키우느냐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처음에 아이 태어났을 때는 좀 낯설었어요. 저도 낯설고 뭔가 좋으면서도 하여튼 뭔가 이상했어요. 기분이. 그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막 울컥하거나 이런 느낌은 잘 없더라고요. 솔직하게 깐난 애기 때는요. 애가 귀여운 것도 잘 모르겠고 완전히 어렸을 땐 그렇죠. 귀여운 거 맨날 똥만 싸고 네, 기저귀 갈고 그렇지. 꽥꽥 울고 그렇죠. 예. 그냥 애정 같은 게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냥 힘든 순간을 일단 겪어야 되나 봐. 그렇지. 애착이 생기려면. 네. 또 한 가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쯤 가면 얘가 예뻐. 일단 네. 외형적으로도 귀여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식의 반응과 자극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 같고. 근데 그러고 있다 갑자기 애가 없는 순간이 있어. 어디 할머니 집 갔든지. 그러면 또 어떻게 된지 알아? 아내랑 저랑 뻘쭘해. 뻘쭘하지. 어씨 뭐지? 같은 남이랑 있는 느낌이야. 그런 거 있어요. 어색해요. 어색해. 둘이 밥 먹어도 이상해 뭔가. 어색해. 할 얘기도 뭐 애 얘기하면서 서로 맨날 대화를 했다 보니. 그래가지고 약간 요즘은 일부러 더 그래서 아내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렇죠. 해야 돼요. 안 하면 또 더 어색해질 것 같아. 저는 이제 그걸 하려면 일이든 작업이든 거기서 좀 벗어나야 돼. 너무 매몰되면 안 돼. 그 생각만 하거든. 아내랑 같이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힘 빼야지 여기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그렇지. 몸도 좀 건강해야지. 그렇죠. 네, 맞아. 그 밸런스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아이가 리코더는 언제 불었어요? 한 2학년 때 부나요? 1학년 때 부나요? 1학년 때부터 불어요. 1학년 때부터? 네. 삑삑대고 다니까요. 막. 그 리코더 소리가 참 묘해요.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듣겠지만 저도 한번 불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오늘 내가 뭐 이건 정서적인 부분인데 네. 굳이 꼭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주말에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네. 빈 교실과 복도가 주는 감각이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래요? 아이들의 학교? 우리 옛날 우리의 초등학교일 수도 있으니까 그치. 학교에 대한 그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교실, 책상 아니면 햇빛이든 뭐 운동장이든 네. 거기서 리코더 보는 순간 이상해질 거예요. 거기 안에서? 나 근데 이거 녹음할 때 이렇게 기침 소리가 상관없어요. 원래 상관없는 거예요? 나오든 편집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려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리코더를 한번 불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음악 들어가는 거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거 되게 좋잖아요. 어렸을 때 리코더 좋아했어요? 아니요. 나도 그렇게 막 내가 좋아했던 그런 거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지금 떠오르는 건 학교가 주는 감각에서 내 앞에서 부는 것보다는 어디 교실 밖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소리에 대한 기억이 그렇죠. 전 큰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작가님 작업에서 그게 되게 좋았나 보다. 리코더 소리가. 그것도 그냥 아내가 저기 나중이라도 아마 저는 아이와 또 가족이 가지는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렇죠. 전 사운드거든요. 아, 왜냐면 이거에 TV 소리가 좀 나오고 애가 막 제잘제잘 떠들고 맞아. 엄마가 뭔가 밥을 한다는 소리 네, 나는지 네. 그런 게 한 곳에서 어우러졌을 때 오는 편안함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녹음한 게 그 리코더였어. 아니 생각만 해도 그 느낌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리코더를 녹음했고 사실 빈집에다 틀어버린 거지. 아니 좀 그런 감각들을 요즘의 시대에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매체 같은 걸로 전달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순간들의 감각도 뭔가 우리가 일단은 오늘은 해보자라는 맞아.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찍어보는 건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들었던 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느껴지는 정서나 감각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면 좋을까,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일 쉬운 방법은 좋은 방법이 리코더도 방법이고 네. 우리 했던 대화와 그냥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전 또 이 형식 좋아요. 잘 보는 게 생각하는 편이라. 난 너무 좋은데 그게. 근데 재밌는 작업은 안 나와요. 대부분의 경우는. 괜찮아요. 형식은. 네. 근데 형식으로 보면 애니메이션이면 이 대화와 풍경과 애니메이션을 연결해가지고 영상 뽑기는 되게 편해요. 그런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아내가 애니메이션 감독이에요. 아, 애니메이션이 주는 힘이 있어요. 상상력을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힘. 그거는 좀 진짜 뭔가 스케일이 커지네요. 근데 영상 기반의 무언가라면 그런 방식도 있어요. 많이들 해요, 작가들이. 어설프게. 그래요.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돼요. 저랑 둘이 저희 아는 저기 음악가를 만나러 가. 만나줄지 모르겠어. 네. 워낙 바쁘고 해서. 네네. 그때 말씀하신 그분. 고라니 특공대인데 네. 이제 저의 나이대 비슷해요. 근데 네. 아이는 없어. 네. 그런데 단순히 그 사람한테 같이 뭔가를 한다고 아빠가 아니고 네. 아이 같은 사람들이 성인이 된 우리들 같은 네, 감각이지. 네, 네. 그렇죠. 그런 감각으로 리코더를 들고 리코더를 들고 음악을 하러 가자.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디서 지금 방금 리코더 소리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음악을 네. 만들어줄 수 있냐라고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제가 해볼 때 대화나 시각적인 거 말고 지금 사운드적인 접근인 네,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좀 다른 세계야. 맞네. 완전히 다른 세계야. 만든다는 걸 떠나서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상상하는 건 또 되게 방식이 틀리거든요. 네네. 그런 그냥 실험이에요. 좋아요.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죠. 화장실 어디 있어요? 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있어요. 화장실 좀 갔다 와서